그래서 이제 신년 대담 형식으로 녹화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겠습니까? 아니면 해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몰카 공작이다라고 선언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과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사과는 전혀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분의 성정상, 일단은 사과를 하는 순간, 말하자면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고, 해명보다는 설명을 하겠죠. 예. 설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거는 악마의 편집이 된 것이다. 몰카 공작 임과 더불어 최재형 목사가 아주 본인이 보기에는 선량하고 순진한 김건희 여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딱 그 주는 장면만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넓게 봐서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솔직히 얘기하면 완전히 역전시켜서 최재형 목사를 그러니까 메신저를 흔들어서 아주 파렴치범으로 만들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정말 피해자로서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 할 것 같아요. 양비론으로 가서 일단 물타기를 하겠다. 네, 이런 게 그럴 이제 것 대통령의 같습니다. 계산일 예, 것이다. 예.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네. 왜 저 신년 대담이라는 형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그런 상황을 설명할까?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지금 총선을 앞두고 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입에 오르내리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네. 더 이상 이 문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하는 계산은 깔려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거 맞는 말씀이시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부의 입을 막은 거는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고도의 사악한 약속 대련을 통해서 잠재웠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물러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들고 하는 모양새를 통해서 당시 생각해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스물스물 올라왔단 말입니다. 사과해야 된다. 오늘 입장을 밝혀라. 하면서 대통령실이 곤란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러면 야당도 공격하는데 이거 감당하기 힘들겠다. 하면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치는 약속대를 통해서 다 잠재웠어요. 지금 막상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도 꼬리 내리고 지금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대담 형식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완전 폭망하지 않으려면 보수층이라도 안고 가자. 그러니까 이 보수를 규합하기 위해서는 이 녹화된 아주 짜깁기 된 이런 편집을 통해서 피지를 주는 거죠. 프레스 가이드를 보수층에 던지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 이거는 몰카 공작이고 피해자다. 그렇게 싸워달라. 라는 것을 던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서부 대변인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네. 근본적으로 끝이 났다거나 이렇게는 보지 않으시고 그럼요. 어느 정도 국민들 앞에서 약속대련의 그럼요. 숨은 이제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근데 거고. 이제 이게 패턴이잖아요. 이제 보통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패턴을 보는데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사람 바뀌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한동훈과 윤석열이 한 몸일 수밖에 없는 건 살아온 인생 궤적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없이는 뭔가를 못 해왔던 그런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찍은 사람은 반드시 제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선거에 이용해 먹고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냈잖아요. 그것도 다 주변 친윤들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도 마음에 안 드니까 경기도지사 선거를 출마했는데 김은혜를 보내서 드러냈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당무 개입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김기현을 세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화재 현장 가서 어깨 툭 치고 밥 한 번 그 다음에 먹이고 나서 지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한 몸으로서 고도의 어떤 약속 대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의견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검 문제하고 김건희 명품백 문제가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총선의 영향력이 다 사라졌느냐, 아니면 살아있느냐, 살아있다면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총선의 핵심 이슈가 되겠느냐, 이런 것은 이제 정치 전문가로서 좀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일단 특검은 이건 아직 살아있죠. 네. 재의결을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시점을 보는 것이고 둘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게 아주 단순한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의 명품백 이 부분입니다. 이건 국민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특검 부분들은 또 막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주가 조작이 어떻고 어떻게 뭐 가입을 했고 계좌가 몇 개가 되고 설명을 해야 되지만 김건희 명품백 부분은 직관적으로 영상이 있어요. 봤잖아요. 태도들이 보이는데 영부인이 비행기 타고 해외 다닐 때는 고상한 척하고 되게 뭔가 순박한 척하고 아이 안고 좋은 선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하자면 그 영상에 비친 모습은 덥석덥석 봤잖아요. 뭐 자꾸 이런 걸 하시면서 그다음에 태도 자체도 자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뭔가 이율배반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부분들을 엿보는 것이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명품백을 받는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덮어놓고 하는 불공정한 모습을 보면서 당신도 한 통속이구나 라는 어떤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김건희 명품백 선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D-64를 늘 말하지만 디올백 -64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더 이제 국민들에게는 네. 이것이 악영향을 끼쳐서 그럼요. 결국 이제 총선의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지금 명품백뿐만이 아니라 너무 다른 많죠. 것도 많다고 너무 이렇게 많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나열을 하면 너무 많죠. 예. 근데 이제 역산을 해서 생각하면 최신 기억들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 명품백 받았는데 죄의식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숨어서 지내면서 남편인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이상한 권력을 통해서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면 주가 조작 관련해서 본인이 이 재판부에서 권오수와 관련돼서 계좌를 이용한 것들이 재판부에 밝혀졌는데 수사도 하지 않고 그거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 안 하니까 특검을 발의했는데 이걸 또 거부했네?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장동 쌍특검 곽상도 50억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났어? 말이 돼? 근데 여기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 당시에 그 김만배 누나가 집을 사준 부분들도 다 이게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과 장모와 배우자 이 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어떤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다 보호하느라고 다 권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지금 명품백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이유는 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그럼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것을 막아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그렇죠. 명분을 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 진영 또는 이제 일부 뭐 거부 성향을 가진 쪽에서는 다른 정권에서도 영부인들 똑같이 저런 일을 했고 아니 그것과 뭐 크게 다를 게 뭐 있느냐 이제 이러면서 오히려 피해자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다들 나와서 이제 가끔씩 설명하는 거 보면 예. 김건희 명품백 사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진땀을 흘려요. 그러니까 이 입장 표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지 이거는 사과로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이용해 가면서 이런 여기 이 극단적인 어떤 해명의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저는 국민들한테 판단이 끝났다고 봐요. 네.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과 필요 없다. 수사받아라.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녹화로 이렇게 뭐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대체할 수 없다는 네. 거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